브라운TV.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잘못된 속성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임플란트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지부터 해서 임플란트 하면은 이걸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뭐 요즘에는 거의 다 임플란트 하나씩은 갖고 사는 시대인데,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흔히들 생각하는 이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만성질환이 있으면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만성질환이라는 게 이제 흔하게 있는 게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죠. 근데 고혈압, 당뇨 없는 분이 없어요. 뭐 어쨌든 고혈압, 당뇨는 있어도 임플란트는 가능합니다. 여름철 임플란트 상처 감염 위험이 더 크다? 잠깐만 멈춰. 이거는 말이 안, 여름에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면은 목이 많이 물리니까 상처가 더 크고 그런 건가? 왜 여름이랑 이게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수술하면 땀에 약간 그런 거. 땀이 뭐 입에서 나나? 그쵸, 그런 거. 말도 안 돼요, 그쵸? 내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금속 알레르기 있으면 임플란트 못 하나요? 금속 알러지 예를 들면 뭐 쇠독이라고 하죠. 쇠독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못할까? 못할까? 못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금속 알러지가 있는 대표적인 금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니켈, 뭐 코발트, 뭐 크롬 이런 애들인데, 임플란트로 쓰는 금속은 티타늄이죠. 인체에 가장 이 부작용이나 알러지 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금속을 사용하죠. 그래서 타 금속에 알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티타늄에는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주 흔하진 않지만 엄청 드물게 임플란트 금속에도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들은 있어요. 내가 쇠독이 잘 올라오니까, 금속에 알러지가 많으니까 이 임플란트를 못한다 생각한다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임플란트 후 교정 가능? 발음 좀 잘 안 되네, 그치? 교전? 교정. 싸우자는 거야? 응?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일단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교정을 할 때 임플란트가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심하면 임플란트 뽑아내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교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치아 교정을 먼저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다. 임플란트 해놓고 치아 교정하면 임플란트 해놨던 거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또 들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임플란트 종류가 많이 중요하다?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떠실 것 같아요? 나한테 무슨 질문을 멈춰. 종류가 많다. 실은 임플란트 종류는 기본적으로는 회사들로 나뉘어지는 종류가 있죠. 아주 예전에부터 분류를 해보면 임플란트 종류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예를 들면 위에 상부 보철물을 고정하는 방식에서 뭐 외부 고정 방식, 내부 고정 방식부터 해서, 아니면은 안에 임플란트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게 뼈랑 어떻게 붙게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뭐 머신드 서페이스라 그래서 그냥 깎아내는 방식을 달리한다거나, 아니면은 깎아낸 표면에다 표면 처리를 해서 뼈랑 많이 붙게끔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로 나뉘어졌었는데, 지금 하나로 다 통일됐어요. 왜냐면 연구를 거듭할수록 어떤 게 좋아졌다 이런 게 완전히 다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개념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은 종류의 계열의 임플란트인데, 그러면 왜 회사마다 비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조금 다 다른가? 제 생각엔 그건 이제 기술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임플란트라는 거는 평생 입에 담고 있어야 되는, 가격의 차이는 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내가 평생 입에 담고 있을 수 있을 보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보면 임플란트 회사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비용이 비싸고 더 잘한다는, 또 좋은 임플란트로 인식이 돼요. 오스템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죠. 그냥 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기술력도 조금 더 축적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더 품질이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종류는 한 종류가 거의 다 유통이 되고 있다. 예전에 많이 나눠져 있던. 그래서 종류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실은 이거는
종류는 같은 건데 임플란트의 브랜드가 중요하냐 뭐 이런 걸로 나눠져 봐야 될 것 같고, 브랜드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 심어놔도 내가 관리 못하면 당연히 임플란트 빠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담배를 언제부터 펴야 하나요? 그냥 끊어야 할까요? 전자담배는 괜찮을까요? 자, 하나씩 해보자. 언제부터 펴도 될 것 같아? 실 제거하고 나서. 어? 실 제거. 실 제거하고 나서부터 펴도 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하는구나.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환자분들한테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전자담배는 어떨 것 같아요? 전자담배도 똑같지 않을까요? 아주 유식해요. 일단은 담배는 언제 빼야 하냐면 안 피는 게 좋아요. 담배를 피는 거는 실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뭐 그냥 피는 거야, 자기 자유인데, 이제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 임플란트 심어놓고 자기 뼈가 붙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데, 담배를 피면 왜 손발 썩은 그림 있잖아요, 담배값에. 그게 담배값에 있는 그 그림이 말초혈관이 폐쇄되는 게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인데, 그 말초혈관 폐쇄가 지금 이제 잇몸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임플란트가 많이 빠져서 오세요. 이제 실버 풀었으니까 몸은 다 회복됐으니까 뭐 담배를 좀 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펴도 탈이 안 나시는 분이 있고 안 펴도 탈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피신 분들이 훨씬 탈이 많이 나요. 두 번째, 전자담배에 대한 말이 좀 많은데 권련형 담배보다 독성이 약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실은 오히려 전자담배가 더 나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부드럽다고 생각하니까 담배 피는 양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전자담배 똑같습니다. 나는 담배 끊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물어보면 전자담배를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거든요. 전자담배도 끊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뼈이식, 식립 동시에 하고 한 달을 반 내에 뒀는데 며칠 전부터 심은 쪽이 욱신거리는데 이거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관리를 못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 한 달 반 됐는데 아파. 임플란트 심었는데 수술 잘못된 건가? 부작용? 근데 뼈 이식하고 뭐 발치하 뭐 임플란트하고 이거 말고 그냥 이 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면 통증이 없을까? 2, 3일 정도. 몸이 아주 해보는 게 엄청 많으니까. 통증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야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또 어쨌든 벌려놨으니까 건드릴 때마다 아플 수 있지. 절개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시술을 했는데 그냥 일반 발치한 것보다 더 빨리 아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까지 통증은 정상적인 걸로 보는데, 한 달 반이 됐는데 아프다라고 하면 뭐 수술 범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넓게 수술을 했다 그러면 아플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통증의 강도. 수술을 막 했을 때보다는 훨씬 줄어들어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수술을 막 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계속 더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치하고 바로 뼈이식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기가 조금 더 쉬우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의 환자라면 반드시 치과에 가서 뭐 문제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임플란트 보출 후에 식사하는 혀랑 볼이 너무 씹혀요. 이런 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가 없으면 이렇게 볼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를 넣어주면 안으로 들어와 있던 볼이 이렇게 씹히지. 그러니까 조금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관리를 잘 하려면 치과를 1년에 얼마나 와야 할까요? 얼마나 할까? 한 3개월에 한 번. 와, 아주 훌륭한데 3개월에 한 번 너무 빡세고, 제가 봤을 땐 한 6개월에 적어도 반년에 한 번. 그리고 본인이 잇몸이 안 좋아서 이가 빠지면서 임플란트를 하셨다 그러면 한 4개월에 한 번,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한 분들이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 뭐 한 1년에 한 번, 그러면 안 되고 6개월에 한 번 와야 될 것 같고. 임플란트가 많이 흔들려요. 재수술해야 할까요? 흔들리면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대부분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게 아래 염증이 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가 아래 나사, 임플란트 사이에 또 나사가 있는데 여기가 잘 풀리거든요. 여기가 풀리면 임플란트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거면 그냥 조여주면 되는데, 실제 아래에서 문제가 생겨서 흔들린다 그러면 그거는 임플란트가 뽑힐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잘 파악해 보면 돼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임플란트 수명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길어도 10년? 10년은 최소 돼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한 젊으면 20년. 20년? 임플란트 수명은 제 생각에는 평생 가야 된다고 봐요. 임플란트 자체는 평생 유지를 해줄 수 있지만 임플란트를 이루고 있는 주변 구조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주변에 잇몸뼈가 녹아 내려간다. 그럼 임플란트는 멀쩡한데 임플란트는 빠져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는데 이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가 이렇게 주변 치아들이 흔들린다. 그럼 거기도 치아가 벌어지고 음식물이 끼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치아들은 마모가 되겠죠. 닳아져 버리는. 그러면 처음에는 음식물이 안 끼던 게 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임플란트를 이루고 있는 주변 조직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겨져 있는 이 픽처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픽처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끔 처음부터 설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 임플란트 심는 게 치아가 위아래 28개가 다 심겨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몇 개씩 빼놓고 임플란트를 심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맨 끝에 치아를 안 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원래 뭐 10개가 받던 하중을 2-3개가 받다 보니까 당연히 임플란트가 부러지고 찢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의 설계의 문제지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의 문제만 아니라고 하면 임플란트 자체는 실은 깨지거나 쪼개지는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위에 보철은 문제가 생기겠죠. 닳아지기도 하고 씹으면서 계속 때리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수정하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래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전체의 구조물은 평생 써야 돼요. 우리가 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혹은 그 안에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자체의 개수를 줄이면서 간다면 그걸 평생 쓸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못된 속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사실 우리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 상식을 갖고 있었어요. 담배를 실밥 풀면 피워도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임플란트는 뭐 길어야 20년 간다, 실은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잘 헤아려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TV.